자, 앞선 슬라이드까지는 우리가 선형 OPMF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갈 때 출력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회로들이었죠.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논리니어 OPMF 회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OPMF 회로들이 되겠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복잡한 회로 해석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어떤 회로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렉티파이어, 즉 정류기 회로죠. 여기 보시면 볼테이지 팔로워에 저항 R1이 있는 회로에서 여기 피드백 루프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아준 회로가 렉티파이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 인풋이 이렇게 사인파로 들어갈 때 다이오드가 0.7V 이상일 때만 켜지죠. 그래서 0.7V보다 낮은 인풋 전압을 가지게 되면 아웃풋 전압이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오픈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적지에 물려 있어서 아웃풋이 그대로 0V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오드를 켜지는 0.7V 이상의 전압을 가지게 되면 이게 쇼트 된 것처럼 구성이 되죠. 회로가. 그러면 볼테이지 팔로워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 전압이 인풋 전압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인파에서 다이오드를 켜기 위한 0.7V 이상의 신호들만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렉티파이어 회로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대수 증폭기입니다. 대수 증폭기 같은 경우는 반전 OPMF 서킷에서 피드백 회로에 BJT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림에 보는 것처럼 BJT 소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V 아웃풋에 BJT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BJT의 Current to Voltage Conversion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LN 지수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수 증폭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수 로그를 살펴보면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긴 한데 인풋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웃풋이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커지죠. 그래서 ln 로그로 증가를 하니까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 수치가 1이 될 때 아웃풋은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일 때 0이 되는 거고, 이게 더 작은 값으로 가면 이렇게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쭉 가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입력 전압분의 아웃풋 전압 특성이 나오는 게 대수증폭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퀘어 루트 앰플리파이어, 제곱근 증폭기라고 하죠. 이거는 모스펫의 특성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스펫에 대해서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모스펫의 전류가 루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압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에, 왜냐면 이제 인버팅 인풋으로 신호 전압원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 거고, 루트 μn cox l분의 w 그리고 r1이 더해지죠. 그다음에 VTH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모스펫의 특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제곱근의 루트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 그래프는 대충 그려보면 이게 만약 V인이고 V 아웃이라고 하죠.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고,
이게 VTH, V인이 대충 뭐 요 VTH 값을 가지게 될 때 0이 되죠. 대충 뭐 어쨌든 이쪽 양의 전압에서 뭐 0이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충 이렇게 그려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인풋 전압에 대해서 아웃풋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OP앰프 회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 결국에는 피드백 루프에 연결되는 다이오드 BJT, 모스펫의 특성에 의해서 아웃풋 전압이 결정되는 것을 논리니어 비선형적 OP앰프 서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OP앰프의 비이상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DC 오프셋인데요. 이 DC 오프셋은 원래 이제 OP앰프에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이렇게 리니어한 선형적인 특성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선형적인 특성이 나오는데, 원래는 인풋 단자가 0V이면 아웃풋 단자가 0이 돼야 되는 게 맞죠. 한쪽을 뭐 그라운드로 두고 한쪽에 뭐 입력 전압을 넣어줬을 때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DC 오프셋이 나오는 이유는 OP앰프 자체가 741 타입 OP앰프를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줬었죠. 보면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로 쭉 회로 설계가 됩니다. 근데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아무리 공정을 잘 하더라도 소자 간의 베리에이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자 간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인풋 DC 오프셋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프셋 전압이 특정 단자로 들어가서 아웃풋 단에 더해지는 것처럼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소자 특성에 따라서 뭐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거나 왼쪽으로 시프트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프셋 특성을 나타내면 이렇게 지금 이거는 비반전 증폭기 회로죠. 비반전 증폭기 회로에서 V인풋 전압 외에 이 오프셋 전압이 여기 더해지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에 이 오프셋 전압이 더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전압 소수원을 인풋 단자에 더해주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결국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인풋 단자만 증폭되기를 바랬는데 이 오프셋 미스매치에 의한 입력단의 뭐 BJT의 미스매치에 의해 생긴 전압까지 같이 증폭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 다른 값을 얻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OP앰프의 비이상적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인풋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인데 뭐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OP앰프 내에서 BJT 회로가 구성이 되는데 베이스 영역에 커런트가 아주 작은 값이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인풋 단자에 바이어스 커런트가 베이스 커런트죠. 전류량이 뭐 물론 작긴 하지만 이 커런트들이 존재를 해서 아웃풋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로 모델을 할 때는 이렇게 전류원을 이렇게 각각 표시해서 각각 단자에 그려져서 표시를 하고요. 그라운드 사이에. 그래서 이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도 DC 오프셋과 마찬가지로 출력 전압에 어쨌든 영향을 주게 되죠.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게 왼쪽과 같은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왼쪽의 회로는 non-inverting OP앰프 서킷이죠. 여기서 각각 IB1과 IB2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IB1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소스 1가 병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항이 여기 안 달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인풋 단에 저항이 무한대니까 전류가 뭐 일로 갈 수도 없고 저항 성분도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없죠. 이상적으로 없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인버팅 인풋 단에 있는 IB2라는 베이스 커런트만 영향을 주게 되죠. 이 베이스 커런트에 의해서 전압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피드백 R1과 R2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 단자에 전압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압이 OP앰프의 인풋 단으로 들어가서 아웃풋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러한 것들을 V에러라고 표시를 하고 IB2 곱하기 요 전류 곱하기 R2 해서 이 전압이 여기에 더해지는 걸로 많이 모델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와 반대되는 전압을 이쪽 단자에 넣어줘서 상쇄를 시켜줍니다. 이 OP앰프 같은 경우는 차동 증폭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같은 신호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출력에서 제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V 코렉션이라는 전압원을 달아줘서 V 아웃풋을 0으로 만들어서 이런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 영향을 없애는 회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얘기할 OP앰프의 비이상적 특성은 스피드 리미테이션입니다. 원래 이상적인 OP앰프는 프리퀀시와 무관하게 게인이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OP앰프는 그러지 못하고 특정 주파수 이상에서 점점 게인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OP앰프 자체를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나 모스펫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캐패시턴스가 존재하고 이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프리퀀시에 따라 게인이 감소하는 코너 프리퀀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너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6dB로 이게 지금 데시벨로 나타낸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든 코너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게인이 감소를 하게 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일반적인 OP앰프의 경우 프리퀀시가 F1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코너 프리퀀시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OP앰프에다가 논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이라든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을 형성하기 위해서 피드백 루프를 넣어주게 되면 게인은 이만큼 이제 감소를 하지만 여기에 지금 그림에 나타낸 거는 논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 구성이죠. 여기 보면 게인은 감소를 하지만 요 프리퀀시 그러니까 컷오프 시키는 코너 프리퀀시가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루프를 OP앰프 소자에다 넣어주면 밴드위스, 즉 소자가 동작할 수 있는 프리퀀시 영역을 더 넓혀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 프리퀀시 게인은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피드백을 쓰기 때문에. 하지만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유닛 게인 밴드위스, 즉 증폭기의 게인이 1이 되는 프리퀀시를 유닛 게인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OP앰프를 그냥 사용하든 논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을 사용하든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을 사용하든 요 값은 변화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반전 또는 반전 증폭기 회로를 저항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밴드위스 소자를 동작시킬 수 있는 프리퀀시를 늘리기 위해서도 사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OP앰프의 비이상적인 특성 중 슬로우 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슬로우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볼테이지 팔로 버퍼 앰플리파이어가 나타나 있죠. 이 버퍼 앰플리파이어는 원래 인풋이 아웃풋으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만약에 여기 스텝 펑션으로 넣어준다고 해봅시다. 이때 출력은 당연히 스텝 펑션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정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OPMP가 요 전압 변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면서 출력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니어 디스토션, 즉 파형의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웃풋 시그널이 굉장히 클 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작을 때도 나타나지만 그 영향이 별로 크지는 않겠죠. 그래서 슬로우 레이트는 정의가 maximum rate of change possible at the outpu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웃풋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최대값을 슬로우 레이트라고 하고 단위는 볼테이지 퍼 마이크로세크로 나타납니다. 보통 이 정도 수치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낸 거고요. 즉 마이크로세크당 특정 볼테이지만큼밖에 못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정의가 지금 보니까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죠.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인풋 전압을 여기 버퍼 앰플리파이어에 넣어줄 때 별로 크지 않다고 합시다. 뭐 델타 V 그리고 델타 V의 2배의 전압을 넣어줬을 때 아웃풋은 이렇게 특정 기울기를 가지면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여기 기울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입력 전압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요 기울기도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입력 전압이 충분하게 크게 되면 이 아웃풋 전압에서 기울기가 고정이 돼 버리게 됩니다. 이때 고정된 이 기울기를 슬로우 레이트, 즉 슬로우율이라고 하고 OPMP의 비이상적 특성을 정의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 변화율의 맥시멈 값이 슬로우율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 버퍼 앰플리파이어에 만약에 정형파 신호를 넣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풋분의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일 때는 그러니까 신호 변하는 정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때는 입력이 출력에 그대로 파형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파형의 변화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 프리퀀시가 좀 빨라진다.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출력이 변하는 게 한계가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 전압이 이렇게 요 기울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이렇게 슬로우율을 보이면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의 변형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슬로우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출력 전압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슬로우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죠. 작을 때는 뭐 변화량이 거의 티가 안 나는데 이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즉 앰플리튜드나 프리퀀시가 커질수록 신호 변형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사인파를 넣어줘서 아웃풋이 사인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 뭐라고 하나요? 이거 뭐 톱니 같은 파, 삼각파의 연속으로 출력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PMP의 비이상적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이제 우리 강의 교재의 챕터 8에 8.3, 8.7, 8.16, 8.20, 8.24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반드시 손으로 수기로 풀어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